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월요일이라 그런지 어쩐지 좀 언급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미국장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미 토요일 날에 영상 하나 올렸죠.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한국장. 한국장은 오늘 갭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추가로 연속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선물이 아침에 0.4% 그러니까 281에서 출발해가지고 방금 전에 좀 밀리기 시작하는데 283까지 오르다가 280 뭐 거의 4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모양들을 보면 어쨌든 뭐 좋아요. 반등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너무 무리해서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번 주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에 일단은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은 아세안 정상회담인가?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신남방 정책 해가지고 아세안 여기 있다. 한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요게 있고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 뭐 아무튼 요런 이벤트가 25일 오늘부터 해서 부산에서 해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뭐 저기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과 어떤 정상회담 이런 좀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굵직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뭐 솔직히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주식시장에 이익이 날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이벤트 자체가 25일에서 4일간 28일까지 이게 이런 회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일단 하방 경직성 정도는 좀 확보를 해놓고 간다. 왜냐하면 하방 세력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빠져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깝깝한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나 여기서 호재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좀 이런 거 있는데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거죠. 뭐 그래서 이게 그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는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주는 그 정도의 재료로서 이번 주에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안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요거 언제까지다? 사흘간이니까 28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28일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빠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또 윈도우 드레싱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윈도우 드레싱. 외국인과 기관,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뭐 월말 수익률, 이번 11월 결산이 어땠습니다라고 하는 수익률 관리가 들어가는 또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히 그래요. 일단 이번 주는 하방 경직성 자체는 좀 나올 수 있는 주다. 근데 어쨌든 좀 이번 오늘의 갭상승과 지금의 이 폭등이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좋긴 좋지만은 뭐 오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이거는 내려와서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아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 아무리 지금 풋옵션이 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이 이렇게 V자로 이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V자로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뭐 예전부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21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 반등이라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든 차분차분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갭상승에 원웨이 뭐 그러니까 뭐 갭상승하면 그날 원웨이로 오르고 뭐 갭하락하면 원웨이로 빠지고 뭐 맨날 장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어떤 건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중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어쨌든 뭐 시장이 어떤 뭐 장기적인 추세를 형성하고 쭉 오르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요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그래요. 공격적으로 더 오르기도 더 빠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 왜냐하면 풋옵션이 지난 요 자리 18일 날 저점 나오고부터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 요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 어쨌든 요 안에 박스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근에 오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뭐 지지해 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지난번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박스권 나올 가능성.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빠지긴 쉽지가 않다. 왜냐? 단기간에 하방 세력이 너무 좀 시세를 보여줘 버렸기도 했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라는 여러 이벤트들이 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콜옵션 쪽을 봐도 뭐 그래요. 콜옵션 쪽을 봐도 또 V자형, 뭐 V자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차분히 모아가야 되는데, 요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좀 얘네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또 갭상승 하면 안 될 자리에서 갭상승해서 무리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를요. 아무튼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갭상승을 했냐, 미국은 뭐 0.2%, 0.3% 올랐나, 그죠? 미국은 뭐 거의 안 올랐고, 다만 미국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고 토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TVIX를 또 걸레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 또 이번 주,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안전하게 됐어요.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지수 빠지기 쉽지가 않아요. 어제 TVIX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간 오늘 어쨌든 미국은 얼마 안 올랐는데 한국이 왜 이리 폭등을 하고 있냐, 제가 봤을 때 요게 일단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홍콩 선거가 이번에 있었죠. 어제 있었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장중에 어떤 뭐 선거 결과가 딱 뭐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사실상 개장 전에 이 선거 결과는 나왔더라고요. 벌써 개장 직전에. 사실상 이게 한 2시간쯤 전에 기사죠. 11시 11월 25일 아침 7시에 나온 기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장 개장하기 전부터 이게 이번 홍콩 선거가 민주당,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세력 쪽이 압승하는 쪽으로 이미 결과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로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 자체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민주 세력이 홍콩의 민주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는 사실상 주식시장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홍콩이 분리 독립하겠다, 홍콩 시위대 쪽이 자꾸 어쨌든 힘을 더 받는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홍콩과 중국의 대립,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별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결과는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단 확실성이죠. 선거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점, 그거 자체가, 선거 결과가 일단 미지수가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 아침부터 일단 선거 결과는 사실상 확실성, 그죠?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좀 올랐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을 많이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민주화 세력 쪽이 이겼기 때문에 또 어쨌든 홍콩과 관련된 이런 잡음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죠. 그죠? 홍콩 민주화엔 좋은 뉴스지만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다 라는 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진행 중이고, 뭐 시장 흐름은 좋긴 좋은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좀 반등이 좀, 그죠? 반등의 내용은 좀 별로 좋지가 않다.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2월 달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런 얘기를 좀 안 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솔직한 얘기로 12월 달이 되면은 12월 전망이라는 게 사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12월 달에 추가적인 뭐 코스피가 폭등을 하고 지난 10월 말 11월 달에 막 그렇게 또 지수가 올랐던 그런 모습, 그렇게 강하게 지수가 올랐던 이런 모습들, 여기 구간에서 보여줬던 이런 힘찬 모습들은 보여주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요. 그거죠. 양도세 회피 물량. 제가 좀 11월 달인가에 그 영상을 한번 올리긴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때 한번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대주주, 한국 법이 좀 이상해서, 한국 주식시장 법이 좀 이상해서, 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가 그 대주주가 아니죠.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우리도 조만간 대주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대주주에 해당되는 물량의 주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번 11월부터 슬슬 매도할 거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할 거고, 그래서 그런 물량이 제가 봤을 때 제법 돼요. 제법 많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법 많습니다. 그런 물량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2월 달에 일단 월봉 한번 보자고요. 그죠? 월봉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얘네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이닉스는 6개월 동안 올랐고 삼성전자는 한 3개월 동안 폭등했네요. 그죠? 이게 어쨌든 일봉상에서는 좀 그래도 좀 과잉이 좀 해결됐다 싶긴 하지만 또 큰 틀에서 월봉의 차원에서 보면은 또 좀 여전히 좀 시장은 좀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 11월 달에 나왔던 고점들 있죠. 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11월 달에 나왔던 고점들을 막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오르는 거는 1월 달, 1월 달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 12월 달에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매도했던 그분들이 1월 달에 다시 돌아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2월 달에 그렇다고 많이 빠지느냐 그렇게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대기 매수 물량도 좀 많고 시장 분위기도 양적 완화와 뭐 스몰 딜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하방은 좀 제한적, 그러나 상방도 많이 제한적. 왜냐? 12월 달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선물 올해 하반기에 3개월에서 뭐 많게는 6개월 가량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12월 달에 막 폭등 이런 거를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찾아오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그런 제도 때문에 앞으로 산타랠리를 찾아보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추가적으로 일단 더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 10시가 좀 넘었죠. 예.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아침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뉴스들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얼추 다 얘기했죠. 홍콩 선거가 오늘의 중요한 이슈였는데 홍콩 선거는 사실상 민주화 세력들이 이겼고 트럼프는 홍콩 법안에 사인 안 할 것 같고, 그죠? 사인 할 리가 없죠. 저 같아도 사인 안 하죠. 어차피 뭐 그 법안은 통과될 거고, 사인했다 잘못되면은 사인을 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요즘에 뭐 딱히 뭐 그렇게 이미 뭐 대부분 다 한 번씩 중요한 거는 다 언급을 했던 것들이라
개별 기업들 뉴스는 알아서들 찾아보시고요. 저는 뭐 큰 시장만 훑어보는 쪽으로 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시장 보시면은 확실히 그래요. 저도 그렇고 뭐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주가와 공포지수가, 주가와 빅스가 동반 상승하는 게 나쁜 신호일 수 있다라든가, 또 뭐죠? 레이 달리오 아저씨 아시죠? 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 아저씨 쪽의 펀드가 뭐 주가 하방에다가 뭐 1,500억 달러를 베팅했다라든가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런 뉴스들도 봤어요. 사실상 그저 좀 많이 좀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일단은 당장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좀 하방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뭐 주식을 팔고 그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 최근 주식시장에 나타난 특이한 추세는 랠리 뒤에서 탐욕이 작용하고 투자자들이 일부 주요 위험을 무시하고 있는 신호를 나타낸다. 어쨌든 뭐 오르니까 추종합시다. 대세 상승이긴 대세 상승으로 가는, 뭐 어쨌든 강세장이니까 이제는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왜냐면 하락 추세, 지난 2년간의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돌파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팍스넷에 보면 주라기 전문가라고 있죠. 이분 맨날 눈만 뜨면 대세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갖고 나온 데이터 중에 좀 유용한 게 있어서 좀 몇 개 좀 보자는 겁니다. 진짜 이분은 어떤 주식시장의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데이터로 시장을 진짜 잘 보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갖고 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갖고 와요. 가끔가다 이제 제가 봐도 좋다 싶은 데이터들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번씩 볼 건데, 아무튼간 보시면은 그죠? 이게 대충 올해 결과입니다. 올해 성적표, 11월 말쯤에 보는 올해 성적표죠. 미국만 올랐네요. 그죠? 올해 미국이 많이 오르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신흥국 쪽에서도 이제 슬슬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신흥국 쪽에서도 브라질이 20몇 프로 올라가지고 사실상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했네요. 올해 현재 11월까지는. 중국도 좀 강했네요. 중국도 20% 넘게 올라서 강했고, 러시아도 좀 강했고. 그러나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국 코스피는 올해 보시면 사실상 거의 상승률 꼴찌입니다. 인도네시아, 뭐 폴란드 다음으로 상승률이 더러워요. 그죠? 사실상 동북아시아 최고의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한 국가의 주가 지수 치고는 너무 상승률이 좀 더럽습니다. 그죠? 이거 아마 조만간 내년 되면은 크게 회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솔직히 너무 코스피가 좀 저평가가 많이 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된소리를 맞았는데, 내년에는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성적표 대충 참고하시고요. 외환시장 보시면 이제 슬슬 어쨌든 신흥국 쪽으로도 좀씩 뭐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면은요, 달러 인덱스 1.4%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도 4% 정도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신흥국에서 좀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된 겁니다. 그죠? 올해까지. 내년 되면 또 그 흐름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올해 신흥국이 안 좋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상품 쪽 보면은 이제 상품 쪽도 슬슬 움직여야죠. 경기 좋아지는데, 상품 쪽은 조금 보시면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아직까지는 좀 쏘쏘한 흐름, 뭐 다 같이 대세 상승 이런 게 아니고, 왜냐면 달러가 강세니까 원자재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올해 특이한 게 우유하고 치즈가 많이 올랐네요. 우유 치즈 소고기 값이 많이 올랐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었는데도 연간 상승률 3%밖에 안 나오고, 참 신기합니다. 올해 팔라듐이 겁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팔라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팔라듐은 디젤 엔진 환경 규제로 조지니까 휘발유가 많이 팔려서, 휘발유 엔진의 정화장치, 뭐 백금 소재라고 하나, 하여튼
촉매 장치 만드는데 팔라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팔라듐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뭐 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